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킹스탁의 서지안입니다. 주식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하나 고민 많으시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매매의 기술 저희 바이킹스탁에서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이킹스탁은요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어제 이 미증시는 국채금리 상승과 차익 실현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선호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은 이런 파란 장에도 아주 견고한 모습이었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견고하고 따뜻한 계좌 유지하고 싶으시면 어서 노란톡 들어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 오직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들어오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 손에 지금 리포트들이 들려 있는데요. 요즘 가장 핫한 종목이죠. 이 STO 관련해서 그리고 저희 반도체, 로봇 등등 다양한 테마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요것도 다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럼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입장 코드는 1212고요. 이 방법 조금 어렵다 하는 분들은 문자 들어가셔서 받는 번호 샵 0082 그리고 메시지 내용에 한선호 3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바이킹스탁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선호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뭔가 이렇게 안경이 굉장히 멋있으신데. 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뭐 이 하락장인데도 네. 제가 전문가님 뵀을 때는 기분이 좀 많이 좋아 보이세요. 아무래도 이 11월에 계좌가 조금 두둑했었던 덕인지 아니면은 짚어주셨던 종목이 잘 가서인지 뭐 둘 다인 것 같은데 굉장히 그래도 여유가 있어 보이십니다. 또 한 주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앵커님 말씀대로 지금 상태가 저희는 나쁘지 않아요. 정말 나쁘지 않은데 사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그동안 올라갔던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서 고점을 좀 잡고 계셨다라면 정말 좀 힘든 구간을 좀 맞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이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여러분 항상 투자에서 저점을 우리가 공략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 너무 다 좋은 이슈에 떠들었던 고가의 종목들을 사서 내려간 손실을 그냥 안일하게 갖고 있는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차츰차츰 한번 투자의 이런 공부 그리고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재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래도 잘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지금 바로 전문가님과 함께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을 한번 살펴보면 사실 뉴욕 증시가 어제 좀 약세에서 하락으로 마감되었어요. 꽤나 하락폭이 높았던 그런 하락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거기서도 좀 엔비디아의 하락 이 부분이 저는 정말 안 좋게 보는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미국 증시에서 이미 엔비디아가 그렇게 시세 상승을 보이면 국내 증시 반도체 종목들이 따라가요. 하지만 최근에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엔비디아 하락세가 좀 보여진다. 약세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속 드린 게 왜냐하면 그 관련 엔비디아가 빠지게 된다면 관련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이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노란톡방에서 제가 뭐 반도체나 이런 쪽 관련 종목들은 단 하나도 언급을 안 하는 이유가 시장은 앞으로 이런 쪽이 좋고 방향성이 이쪽이 올라가는데 고가에 올라온 종목이 조금 내려갔다라고 해서 그게 다시 더 간다? 이렇게 약속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종목을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업종을 보셔야 돼요. 업종이 어떻게 흘러가냐를 먼저 이해하셔야 그 안에 좋은 종목을 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는 어제 하락, 그리고 국내 증시도 오늘 코스닥에서 좀 많이 밀렸죠. 코스닥 기준
마이너스 1.8 정도까지 마이너스 하락을 했던 것 같아요. 이는 이제 에코프로 머티가 시장에서 급락세를 좀 만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2차 전지 종목들의 하락, 그다음 한미반도체, 뭐 이오테크닉스 이런 HBM 관련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이 이어지면서 코스닥이 다소 큰 하락 시대를 좀 보였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업종이 더 갈렸죠. 금일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상당히 또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시세가 지금 시장에서 투자하기가 너무나도 좋고 또 업종을 잘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또 살펴보셔야 되는데 물론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고 뭐 저희도 준비한 STO 관련 이런 관련 종목들 그다음 뭐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투자하기에는 여러분들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조금 늦은 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4만 불 이상 올라갔구나. 이 정도로 정리하시기 바라고 이 관련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을 고점에서 사는 그런 투자는 또 안 해주셨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 한번 체크해서 그래도 보실 필요가 있고 최근에 시장이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우선주가 올라가는 시장이 된다라면 시장이 단기 고점을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 우선주가 올라가는 장세는 이거예요. 더 이상 주도 업종이나 관련 업종의 종목들이 올라가기가 어려울 때 그냥 너도나도 그냥 우선주를 상한가를 만들면서 시장을 정말 쑥대밭으로 마지막에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만들고 난 뒤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많이 올라갔던 종목은 조심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주도주가 지금 현재 실종된 상태, 테마주만 단타적으로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그런 장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면 전체적으로 안 좋아요. 테슬라 중국 11월 판매 전년비 17.8% 감소. 이런 소식이 있는데 2차 전지 관련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는 다소 어려운 그런 좀 안 좋은 악재 뉴스로 볼 수 있고요.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한동훈 관련해서 정책주죠. 출입국 이민천 신설 방안 설명에 이에 관련된 종목들이 또 한 번 시세 강세를 좀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인스웨이브 시스템주도 오전에 좋은 시세였지만 코스닥 하락에 마지막에 좀 하락 전환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도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한번 저와 함께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에요. 폐렴 관련해서 이 아미카신이라는 이 물질로 인해 이걸로 인해 또 다시 한번 폐렴 관련 제약 종목에서 좀 시세를 보였는데 이에 관련된 종목들도 제가 좀 이렇게 취합해서 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은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테마의 방향성은 하지만 이렇게 새롭게 이슈가 된 아미카신 관련주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빠르게 뽑아서 또 여기에서 수익을 만드셔야겠죠. 당연히 새롭게 이슈가 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살피고 그에 맞는 수익들을 챙겨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다음 시간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은 오늘 벌어진 이슈들로도 수익을 실천하셨습니다. 장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여러분 시장을 살펴보시는 건 참 중요하고요. 혹시 물렸다 하는 분들도 저희 노란톡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도움 요청하시면 전문가님이 정말 친절하게 도움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테마 리포트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 지금 저희가 무료로 선착순 100분께만 딱 증정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 무료니까 어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제가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어요. 이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입장 코드는 1212입니다. 이 방법 조금 어렵다 하는 분들은 문자 들어오셔서 샵 0082 번호로 한선호 3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는 바로 수익 현황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그래도 또 노란톡에서 네. 어떤 분이 전문가님의 추천주는 그래도 다 대박이에요 라고 네. 오늘 말씀을 해주셨어요. 장이 이렇게 느려도 네. 또 이게 힘들어도 그래도 또 수익 실천해 주셔서 뭐 아무래도 위메이드 네, 말씀해 위메이드. 주실 거지만 네. 그런 거 보면 다 사실이 아닐 수 없는데 네. 아직 모르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위메이드 공략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자신 있게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어제 또 한번 초강세의 시세로 단기적으로 한 40% 정도 그렇게 급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수익에서는 저희가 50% 수익을 챙겼어요. 이렇게 챙기고 난 뒤에 제가 언급드렸던 거는 이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고점을 찍고 난 뒤에 분석을 하고 여기에서 사는 것보다는 내려오는 지점에서 다시 매수 시점을 체크하자. 그거를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렸고 또 그에 맞게 저는 실천을 했어요. 그 뒤에 실천을 했더니 시세가 여러분들 이전 고점을 넘어서는 그 강세가 나온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부분 있죠. 자, 고점에서 샀어요.
그리고 하락 20%를 빠져서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위메이드 고마워. 만약에 올라왔을 때 본전에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 팔았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20%를 구경했다가 내 계좌가 다시 플러스 1%, 2% 이렇게 되죠. 다시 내려갈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쌓이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은 뭐 많이 투자를 이제 해보시면 더 느끼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심리적으로는 좀 졌다. 주식에선 심리적으로 그렇게 지고 들어가면 그 뒤에 올라가는 수익도 보기가 어렵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가에서 물려서 매수 시점이 안 좋았던 분들은 그래도 본전에 나올 수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좋은 타점 21선에서 다시 잡고 상승 시세에서 분할 매도로 접근 그렇게 해서 또 한 번 25% 이상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위메이드에서만 여러분 75% 사실상 제가 여기에서 추천한 거 여기 고가까지가 올라간 퍼센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80%예요. 정확하게 80% 정도가 나오는데 사실 조금 아쉽죠. 욕심쟁이인 저로서 조금 아쉬운 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너무 최저점 매수, 고점 매도 50%면 사실 이거 올라갈 때 40%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못해도 한 35% 정도는 먹을 수 있었어요. 예, 그랬다라면 80%가 넘어가는 85%의 수익을 만들 수 있었던 그런 투자였는데 조금 그 부분은 제가 어제 놓치고 우리가 조금 빠르게 매도를 하면서 그래도 한 25% 이상의 수익 단 3일 만에 나왔던 수익이니까 정말 나쁘지 않았던 그런 수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종목들을 할 때 이것들 다 이렇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건 저점 매수를 했기 때문이에요. 고점에서 매수한다면 아무리 그 종목이 20% 상한가를 가더라도 절대 여러분들이 챙길 수 있는 수익은 뭐 3%, 2%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수익을 많이 올리기 위해선 보다 좋은 저점 타점을 정확하게 들어가서 그 뒤에 돌려내는 시세에서 수익을 확보하자. 위메이드는 사실 오늘 고점을 좀 찍고 내려왔어요. 위메이드 역시 게임주긴 하지만 위믹스라는 가상화폐로 인해 비트코인 상승 때문에 더 크게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을 이해한다면 제가 시황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 관련주는 이제 웬만하면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조정을 받고 난 뒤에 다시 사는 건 좋아요. 하지만 고점에서 올라갈 때 따라 타는 투자는 정말 좋은 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위메이드 역시 게임주의 시세보다는 위믹스로 인한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주로 올라갔다. 이 부분 꼭 정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인데 사실상 최근 반도체 2차전지 빠지는 거에 비해서는 하루하루 시세가 너무 좋아요. 제가 저번 방송 금요일 날 나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 5일선을 타고 있을 때 진입하기 좋은 차트라고 설명을 몇 번이나 강조해서 드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얻은 수익은 사실 30% 이상 이렇게 수익이 나온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도 괜찮은 시세가 유지되고 저점에서 고점으로 올라가는 이 시세 파동이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안 커 보이죠. 하지만 보통 한 10% 정도 갭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 방에 계신 분들은 정말 제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을 사서 수익을 보고 인증을 올려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략해야 될 업종은 여러분 바이오 또는 새롭게 신규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테마 이런 종목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알았던 그 종목들로만 주식을 해야 된다. 의료 AI 기업 루닛이나 뷰노 전망이 누가 다 좋다 그래서 그걸 고가에 사서 전망이 좋다라는 이야기에 갖고 있어야 된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는 달콤한 이야기를 안 해서 물론 제 말을 좀 싫어하거나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듣기 싫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루닛 같은 종목 마이너스 30% 40% 내려간다라고 본 사람이에요, 이미. 그리고 톡방에서도 그렇게 안내해드려서 이미 매도를 좀 하게끔 만들어드려요. 그 다음에 내려온 시세요? 최근 20% 빠졌어요. 여러분, 주식은 정말 올라가는 것만 맞추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것도 맞추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럼 내가 내려갈 종목을 맞춘다면 아예 그 종목은 거들떠도 안 보고 안 사겠죠. 그게 주식의 실력인 거예요. 정말 그냥 올라가는 말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올라가서 가만히 있다라고 이게 안 빠진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식은 적정 가치라는 게 있고 그 가치를 유지 못하는 펀더멘탈이 없다라면 무조건 하락을 하고 또 크게는 더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투자를 하실 때 너무 전망이 좋다 이런 이야기에 현혹돼서 고가에 물리는 그런 투자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투자를 안 하시기 위해서는 저처럼 정말 원칙을 지키고 저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의 종목들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면 제가 방송 종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방송에 나오고 난 뒤에 올라왔던 수익 80%가 조금 안 되네요. 위메이드는 79%. 그 뒤에 큐리옥스가 47%에서 좀 멈춰 있고 여기서 인스웨이브가 조금 더 올라왔던 것 같아요. 29% 정도까지. 그리고 최근에 소개시켜서 들었던 이 HLB 생명과학.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반도체 엄청 빠졌어요. 정말 많이 빠졌어요. 어제 오늘 이틀만 빠져서 이오테크닉스 같은 반도체 중대형 대장주 같은 종목 같은 경우 한 12% 빠졌어요. 마이너스 12% 빠질 동안 HLB 생명과학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정말 강조를 많이 드리거든요. 요즘에 아직도 한 2% 정도 수익 구간에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럼 내일이나 모레 바이오 업종이 더 괜찮게 돌고 HLB 생명과학이 저는 10,000원 이상 간다고 무조건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한 7%에서 8% 정도 수익만 챙겼더라도 우리가 그 뒤에 챙기고 나서 반도체 종목 내려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냥 저점에 가서 박앤세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옷 쇼핑을 하고 뭘 할 때 대형마트를 가고 그런 뭐 세일 상품을 좋아하고 싸게 사는 걸 좋아하는데 주식은 꼭 높은 걸 사려고 해요. 올라가는 높은 거를. 그거는 정말 투자에서 잘못된 접근 방식이고 이렇게 수익을 본다라면 반도체 종목 이제 한 12% 15% 밀려 있는 거 저점에서 쓱 다가가서 넣으면 그대로 5% 7%는 수익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좋은 투자 전략이 있는데 굳이 내가 올라가는 거 계속 따라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이오 업종을 더 잘 봤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수익 구간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전략을 취하기가 더 좋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함께 한번 호흡을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정말 좋은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의 높은 수익률까지 함께 챙겨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요, 오늘 장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하는 종목을 살펴보는 오늘의 스타킹입니다.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네, 먼저 업종 보실게요. 어제 오늘 STO, 즉 토큰 증권 발행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슈퍼컴에 대적할 양자 컴퓨터도 오늘 이슈였고요. 또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에 오늘 요소수도 움직였습니다. 관련해서 종목 만나보실게요. 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한화투자증권 우량주가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한동훈 장관의 이민정책 관련 수혜주인 엑스페릭스도 보이고요. 또 중국의 폐렴 확산에 수젠텍도 오늘의 스타킹 종목에 올랐습니다. 네, 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업종과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이거일 것 같다 하고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바로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아무래도 이 시장이 조금 느렸다 보니 개별주들을 좀 중심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어떤 종목일까 약간 긴가민가 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의 의견이 가장 궁금합니다. 네.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픽한 종목은 엑스페릭스 그리고 유니온 텔레필드 이렇게 세 종목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일단은 뭐 제가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지 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보이는 6종목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는 한화투자증권 그리고 최근 시장이 약세하고 안 좋다 보니까 이 우선주 한화투자증권 우선주가 상한가에 안착을 바로 했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엑스페리스는 이제 새롭게 한동훈 테마 관련 이민정책 관련주로 이렇게 편입이 됐고 그리고 텔레필드는 최근에 이 최대주주 변경하는 그런 수반 이슈에 따라 강세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걸 앞으로 어떻게 좀 보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수젠텍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죠. 폐렴 관련 종목 윗골이 달 때 단기 접근으로 다음날 무조건 사는 게 좋다. 이 얘기를 드렸고 그 부분도 캡처를 해서 이 뒤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한국파마 역시 제가 이전에 바이오 관련 오늘장 스타킹 할 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인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뺐고요. 그리고 유니온, 이 요소수 관련 종목이니까 한번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텔레필드인데 여러분들 점상이 하나, 둘, 셋, 넷. 4번 연속 상한가를 갔어요. 4번 연속. 이거는 최대 주주 변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주식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누군가 주인이 있었어요. 그 주인에서 다른 주인을 만나서 내 최대 주주의 주식을 양도했어요. 누군가한테 양도를 해서 그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주식은 이렇게 이제 텔레필드라는 회사가 양자 컴퓨터 사업도 하지만 또 새로운 사업도 하고 최대 주주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 다른 사업이 더 좋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이 올라가요.
정말 그 기대감에 올라가는 수치가 이렇게 상한가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물론 이거를 잡는다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정보를 알지 못한다라면 사실상 잡기는 좀 어려운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어느 날 상한가가 풀리게 될 거예요. 풀리는 첫날은 공략이 가능해요. 정말. 풀리는 첫날은 시대가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분봉 흐름을 보면서 내가 매수 시기를만 잘 잡는다면 정말 큰 고수익도 가능해요. 하루아침에 20% 수익도 가능한 그런 파동이 나올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파동이. 그런 파동에서 수익을 한번 노려보신다. 그러면은 이제 뭐 내일이나 모레쯤에 아마 상한가 제가 보기엔 풀릴 것 같아요. 그때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려요. 하지만 그만큼 파동이 세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내려올 확률도 높다라는 거예요. 내려오면 그 수치가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다루실 때는 항상 손절가를 내가 어떻게 잡을지 염두하고 밑에서 분할 매수를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있었던 이슈를 정리해드리면 이거예요. 제3자 배정 유증도 있었고 그리고 최대 주주 변경 이슈. 최대 주주인 박노택 대표가 해리슨 투자조합 1호에 200만 주를 이렇게 양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대 주주가 변경되면 그에 따른 이슈가 항상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 그런 부분은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텔레필드에 대해서 정리해드렸고요. 다음은 엑스페리스.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엑스페리스. 이런 이름이 정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주식시장에서 잘 먹히는 이름이 있어요. 그 회사명을 봤을 때 이 회사는 정말 뭔가 끼가 나오고 괜찮은 시세를 만든다.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정말 너무 촌티나거나 아니면 좀 약간 너무 신선하거나 이런 이름에서도 여러분들이 팁을 얻는 거 물론 재미삼아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때 당시에는 사실 2차전지 소재랑도 좀 엮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무상증자. 항상 무상증자 이슈는 여러분들 이렇게 급등을 해요. 나올 때 그 이야기가. 하지만 무상증자가 나오고 난 뒤에는 추가 주식수로 인해 주가가 하락을 해요. 크게 하락을 합니다. 이 회사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슈프리마 H라고 옛날 코스닥을 또 주름 잡았던 그 종목 중에 하나 물적 분할로 나온 회사 중에 하나예요. 슈프리마 H 역시 지금 사명이 바뀌기 전에 그때 당시에 정말 좋았던 시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무상증자를 하고 약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바닥에서 돌려내는 이런 흐름인데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주가가 저항을 받고 밀렸을 때 저점에서 흐름을 보일 때 우리가 접근을 하고 좀 다가가자. 그런다면 여러분들 오늘 22% 이상 이렇게 상승을 했었는데 이에 따른 수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수익입니다. 오늘 물론 올라가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도 항상 이런 차트들을 많이 보고 또 정보를 얻는다라면 이에 따른 수익들은 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수익이기 때문에 물론 텔레필드 같은 거는 제가 잡는다고 말씀 못 드려요. 점상 매번 가는 거를 최대 주주 변경 이슈를 제가 미리 알고 있는 뭐 그런 회사가 많지도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장담은 못 드리지만 이 정도 수익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수익이에요. 제가 맨날 다루는 그런 종목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엑스페리스 같은 거는 이제 또 다시 한번 매수 접근을 한다면 저는 괜찮은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대로 스프리마 HQ에서 물적 분할을 해서 상장했고 올해 초 무상증자 이슈 그다음 이민청 설립 추진에 전자여권 관련주로 부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동훈 관련 정책주구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또 매수점이 있다면 그에 맞게 매수를 하는 것도 저는 좋은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면 유니온인데 그렇죠. 요소수 대란이 한번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도 많이 보신다라면 최근에 계속 뉴스가 도배되고 있기 때문에 아실 수 있어요. 특히 경유차를 타시는 분들은 이 요소수가 없다라면 차가 굴러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소수를 빨리 내가 어느 정도 물량 확보를 해두시고 그에 따른 대비 이렇게 해두시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소수가 뭐 예를 들어 10,000원 하던 게 이 대란이 일어나면 막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막 크게 받기도 해요. 높여서. 그래서 그런 고가에서 요소수를 구매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요소수도 먼저 내가 좀 사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요소수 이슈에 움직이기도 하지만 사실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 두 종목은 히토류 관련해서 대세 상승을 좀 보였던 그런 종목이에요. 끼가 정말 엄청난 대단한 끼를 가지고 있는 저는 진짜 죽지 않는 그런 테마주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어쨌든 히토류 계속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요소수 관련 이런 종목, 이런 이슈에 계속해서 급등을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단기성 테마를 보고 접근을 한다라면 절대 빼놓지 않고 봐야 될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니까 유니온이라는 종목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항상 올라갈 때보다는 저는 이런 종목들은 내려올 때 분할 매수를 좀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다라면 다시 요소수 만약 요소수 중국에서 지금 수출을 막고 있는 상태인데 조금 더 막고 기간이 길어진다라면 이 요소수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그려질 이슈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요소수 쪽 잘 살펴보시고 그에 맞는 종목은 유니온 이렇게 거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유일의 백시멘트 생산 시작을 한 기업이고요. 히토류 관련주로 단기 급등 파동이 정말 강했고 좋았고 그리고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 확산에 신규 테마 강세 거기다 대장주 종목은 이 유니온이라는 종목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 부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을 많이 올라왔어요. 정말 하기가 위험하고 불안해요. 저라면은 그런 쪽에서 선택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위메이드를 잘 집어서 80% 먹었으면 됐지. 내가 또 거기서 무슨 욕심을 부리겠어요. 그렇게 투자하면 안 돼요. 새롭게 또 생겨나는 테마, 그다음 이 테마가 정말 오래 갈 수 있냐 없냐를 봐야 되겠죠. 그럼 폐렴 관련해서 진단키트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 뒤에는 어쨌든 그에 관련된 이슈의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시장의 순환매라는 거예요. 돈이 돌아가는 흐름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공략해야 될 종목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 아미카신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소할 거예요. 들었을 때 저 역시 아미카신이라는 거는 바이오를 많이 했지만 처음 들었던 그런 물질인데요. 어쨌든 이게 뭐냐면 폐렴 발생에 대해 항생제 아미카신을 예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했을 때 폐렴에 걸릴 확률이 낮다라는 거죠. 그에 관련돼서 제품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들을 한번 뽑아봤어요. 제가 한국파마를 정말 좋게 보는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저번에도 드렸던 그런 바이오 종목인데 오늘 상한가에 안착됐어요. 아미카신 관련주로요. 그리고 여기에서 살펴봐야 될 게 광동제약, 경동제약, 신일제약, 한국유니온제약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저는 신일제약이 여기에서 저한테는 원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후보로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을 관심권에 이제 편입해 두시고 새롭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시세 파동이 정말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거리가 많다라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다가간다면 정말 좋은 수익도 만들 수 있어서 제가 이 아미카신 관련주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주목해서 보셔야 하는 종목들까지 다 짚어주셨는데요. 하지만 내가 아직 매도 시점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어서 노란톡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저희가 이 테마 리포트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요즘 가장 핫한 업종이죠. 이 STO 관련된 설명들이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선착순 딱 100분께만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일단은요.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 코드는 1212입니다. 혹시 이 방법이 조금 어려운 분들은요. 문자 들어오셔서 받는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시고 메시지 내용에 한선호 3글자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해하기 쉽도록 화면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 시간은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을 배워보는 세이킹 시간입니다. 그럼 바로 전문가님 만나 뵐게요. 네. 네, 전문가님, 이런 하락장에도 네. 사실 비축해 놓은 게 있으면 또 나름 버틸 수 있잖아요. 그럼요. 아무래도 또 이렇게 지금 전문가님의 기법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네. 또 잘 유지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아직 모르는 분들이 그래도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윗꼬리 양봉. 그때도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때의 사진인데요. 제가 수젠텍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릴 때 메가 ECS가 대장주로 올라온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수젠텍을 봐야 되고 수젠텍 구간이 저점에서 너무 올라가기가 좋다.
이 이야기를 정말 강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촬영했던 걸 캡처를 한번 찍어봤는데 보시면 이 양봉에서 봐야 된다. 이때 당시 가격이 6,970원이에요. 네, 여기에서 올라온 시세를 한번 볼게요. 1,790원까지 이틀 만에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수젠텍 제가 말씀드리고 난 뒤에 상한가, 그다음 25% 급등, 총 55%가 올라온 건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살펴보셔야 되는 게 이 윗꼬리를 안 좋게 보시거나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윗꼬리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윗꼬리를 왜 안 좋게 보냐면 내가 고가에 못 팔고 쭉 내려서 미끄러져서 내려가서 이 부분을 두고 안 좋다라고 보고 실망 매물을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지는 거예요. 주가를 볼 때. 무슨 이야기냐면 주가가 이렇게 풀 양봉으로 마감하는 건 시가보다 고가까지 높게 올라가서 이 빨간색으로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내려와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여기 갭이 20%가 나왔다라고 쳐요. 근데 이게 10%가 더 내려온 거고 그러니까 종가 마감은 플러스 10% 된 거예요. 20%까지 올라갔지만. 그러니까 10%가 내려왔으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은 조금 그게 더 내려갈 것 같은 거죠. 고점을 찍고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매도를 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매물을 많이 내놓게 돼요. 어떻게 보면 주가를 관리하는 이들이 있다라면 이런 식으로 물량을 좀 뺐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그때 윗꼬리가 달린 게 좋고 이거는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난 뒤에 정말 정확하게 다음날 상한가, 그다음 오늘도 상한가 근접하는 그런 시세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윗꼬리가 달리는, 그것도 아무 데서나 달리는 윗꼬리를 보시면 안 돼요. 수젠텍을 좋게 봤다는 건 이 저점에서 이런 거래가 터지면서 첫 꼬리 윗꼬리 양봉이 나왔을 때 이때는 제가 항상 노리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차트로 봤을 때 이런 지점에서는 좀 공략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다시 한번 수젠텍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시 처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천천히 한번 오늘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이 시간에서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지지저항 쌍바닥, 차트의 전체적인 추세 흐름을 보자.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라간 종목을 가지고 저는 분석하기 싫어해요. 왜냐면 올라간 거 내가 저점에서 안 샀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내가 저점에서 산 거를 고가에 올라가서 파는 게 주식인 거지 남들이 다 올려놓은 걸 내가 그걸 사는 게 주식이 아니에요. 주식의 방향성을 잘못 알고 잘못 접근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단타를 이야기하니까 그런 종목들이 시세가 나오니까 그런 종목들로 하는 건 제가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 끝이 정말 안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한다면 전체적인 추세 흐름이 저점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이렇게 예상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일제약을 제가 아미카신 관련주로 해서 오늘 가져왔고 아까도 신일제약을 원픽으로 꼽은 이유가 있었죠. 주가의 수준이 좋잖아요. 정말 주가의 수준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전 가격 대비 충분히 조정을 받은, 누구는 여기에서 사서 고통을 받은 사람들은 많겠죠. 근데 그거는 이분들의 투자가 잘못된 거고 지금부터 살핀다라면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이평선들을 타고 제가 말씀드린 윗꼬리 양봉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내일 공략주로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을 다 이어서 해드리면 아미카신 관련주가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그에 관련된 종목은 신일제약이고 이러한 윗꼬리 양봉이 나왔고 가격 수준도 너무 좋다. 들어가 봐야 크게 손실도 없고 올라가게 되면 내가 먹을 수익률 구간이 많다. 이렇게 정리한다면 이거를 내일 시초가에 공략 안 해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30%, 50%, 70%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올라간 종목에서 하면은 그런 수익률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진짜 대세 상승이 계속 이어진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상승 하락이 나오는 시장에서는 30%, 50% 이런 수익 정말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이 신일제약이 여러분들이 진짜 공략하기에는 다시 한번 좋은 차트의 흐름, 윗꼬리 양봉을 만든 상태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드리고 여러분들도 내일 투자 여력이 되신다면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면 GL팜텍. 예, 역시나 최근 시장에서 너무나도 강하게 올랐어요. GL팜텍도 이슈가 많이 됐었죠. 이것도 예전에 이재명 관련 인맥주 중에 하나였어요. 예,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그다음 뭐 치매 관련주 이런 쪽으로 시세를 좀 많이 보였던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투자할 때 단기적으로 고가에서 저가로 밀린 이런 저가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진입 시점으로 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가에 올라갈 때 따라 타는 거는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잘 타봐야 이거 5% 먹어요, 5%. 5% 먹으려고 이 마이너스 뭐 30%, 40%를 감내를 해야 되는데 이런 투자를 왜 하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올라갈 때는 버리고 알았어, 너 많이 올라가. 이런 식으로 그냥 버려, 뭐 넘겨주세요. 왜냐면 난 다음에 새롭게 뜰 종목을 잡을 거야. 이 생각을 가지셔야지 자꾸 올라가는 말만 보다 보면 무조건 투자는 실패하게 됩니다. 무조건 그게 잘못 얻어 걸리면 정말 마이너스 50%, 70% 이렇게 내려가니까요. 그래서 충분히 조정을 받은 상태라면 우리가 이제 관심권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지금 최근 하락하고 있잖아요. 하락하고 있을 때는 어딜 봐야 되냐면 많이 빠진 종목들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잘 잡고 나면 빠르게 돌려내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약할 때 올라가는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약한 하락 종목을 내가 어디에서 매수를 할까 이걸 계속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GL팜텍이 그에 맞게 매수하기 좋은 시점. 제가 그리고 오늘 좀 뽑았던 종목이 하나 있어요. 이 에이징랜드라는 종목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매수 시점을 어떻게 잡는 거를 말씀드렸을 때 있어요. 그게 뭐냐, 30분 봉상 3일 종가선에 맞지 않고 RSI 과매도권에 들어갔다 나온, 이게 아침에 그런 형태를 보이더니 7% 이상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시장이 약세하면서 음봉으로 하락으로 오늘 마이너스 7%. 그러니까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4가 내려온 거예요. 오늘 고점 잘못 잡으신 분들은 마이너스 14%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 여기에선 제가 진입하면 안 되는 차트, 진입하면 안 되는 차트라고 했냐면 이런 식으로 하락해서 올라오지 않았다라면 접근이 유효해요. 하지만 한 번 반등을 시도했다가 내려갔죠. 이거는 다시 음봉으로 더 내려가요, 가격이.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수 시점은 놓쳐서 못했지만 오늘 들어갔으면 근데 물론 7% 올라갔기 때문에 시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 갭이 있었어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하지만 그걸 놓쳐서 좀 아쉽게 봤는데 오후 시장에 막 밀리면서 얘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반등을 시도하다가 만약에 돌파를 못하고 5일선을 돌파 못하고 내려온 거는 다음에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저점을 타점을 잡는다? 저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흐름에서는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을 제가 정리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흐름들을 내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는 거지 그냥 이 차트 모습만 보고 딱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시세를 아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 저는 오늘 계속 제약바이오 쪽을 많이 봤고 또 여러분들에게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 제약바이오 종목 제가 그때도 진입하기 좋은 차트라고 SK바이오사이언스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뒤로 저번 주 안내 이후 지속 상승 흐름이요. 이게 왜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진입하기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저항을 받던 주가가 다시 이평선을 타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사실 올라간 거 따위는 안 보고 그냥 이거 정도만 내가 잘 넣어두고 기간만 잘 투자하면 솔직히 10에서 15% 정도 먹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투자가 아니에요. 정말 이 기본기만 잘 닦아놓고 내가 올라간 거 자꾸 휩쓸려서 따라가지 않고 나만의 원칙을 지켜서 내가 이 매수 시점에서만 잡아놓고 기다린다. 이 생각만 하신다라면 그렇게 어려운 투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추세가 바뀌는 그 흐름에서 업종이 어디가 강세인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 나가신다라면 정말 좋은 매수 시점에 충분히 그 뒤에 그려지는 상승의 수익을 먹기가 너무 좋다. 이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충분히 여러분들도 배울 수 있고 내가 이런 저점에서 흐름을 바뀌는 게 저항과 지지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꼭 보시고 이해해 나가신다면 정말 좋은 매수 시점 그렇게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보면 수젠텍은 이제 앞서 설명드렸고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에이징랜드랑 똑같은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큐로셀을 공략하려고 노랑톡방에서 계속 재다가 사실 아침에 좀 놓쳤어요. 그래서 놓치면서 그때 당시에 오늘 한 7% 정도까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종가에 못 찍은 거거든요. 종가에는 찍고 마이너스 한 5% 이상 그렇게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큐로셀 역시 다시 접근하기에는 조금 더 밀리고 나서 한번 매수점을 좀 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위메이드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공략을 한 걸 보여드렸어요. 50% 그다음 25%, 75%의 수익을 만들었고 그리고 난 뒤에 큐로셀을 다시 한번 재공략하겠다. 다음에 오시면 큐로셀 저와 함께 공략하자. 이 말씀을 드렸는데 90% 정도 이상 챙기고 나서 이제 매수 시점을 사실 좀 살피고 있는데 아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노란 톡방에 오신다라면 큐로셀 단기적으로 돌려내면 25% 정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저점을 기다려서 딱 잡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내 매수가에서 안 밀리고 올라가야 고수익을 얻어요. 내 매수가에서 밀리고 난 뒤에 올라오면 사람이 거기에선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좋은 지점을 제가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오셔서 이 큐로셀 한번 25% 정도의 수익 목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장이 어려울 때 가야 하는 차트, 가지 말아야 하는 차트 등등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은 전문가님의 불타는 수익률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네,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시간이죠. 내일장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종목을 알려주는 내일장 바이킹 시간입니다. 그럼 종목들 어떤 것들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네, 내일장 바이킹 종목은 ABL 바이오입니다. 1조 원대 기술 수출에 성공한 ABL 바이오가 암치료제 임상 1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면서 내일장 바이킹에 올랐습니다. 네, 바로 전문가님 만나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요즘에 이 제약 바이오 섹터가 아주 잘 가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ABL 바이오를 콕 집으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ABL 바이오가 이전부터 기술 이전, 임상 추진을 하면서 이제 마일스톤을 계속 수령을 받고 있어요. 그에 따른 또 실적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술 수출이 다시 한번 발생될 회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펴보셔야 될 바이오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쫄깃한 내용인데요.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ABL 바이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인데 저는 바이오 회사를 딱 2개 꼽아서 좋은 회사를 얘기해라 하면 진짜 한올바이오 파마, ABL 바이오 딱 2개가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원픽의 2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실적 밸류도 바탕이 돼 있고 기술력도 가지고 있는 진짜 바이오 회사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속았던 여러 가지 가짜 바이오 회사, 껍데기 회사 많아요. 예전에 필록스 같은 건 뭐예요? 조명 회사가 갑자기 바이오란다 그래서 바이오를 뒤집어 씌우고 바이오 종목이라 올라가요. 그런 거는 바이오 종목이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되고 가짜의 종목에 내가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저는 한올바이오 파마, ABL 바이오 이 2 종목은 정말 한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코스피예요. 그리고 ABL 바이오는 코스닥이지만 2 종목 다 코스닥으로 본다면 바이오 쪽에서는 정말 괜찮은 기술을 갖고 있고 앞으로 미래 전망이 정말 밝은 회사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2018년도에 상장을 했을 때 제가 사실 그때 당시 이제 신라젠 시대였죠. 제2의 신라젠이라고 뽑고 이 종목이 100% 이상 그렇게 올라갔던 종목이라 저에게는 너무나도 기분 좋았던 그런 종목이라 여러분들에게 더 이렇게 기분 좋게 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의 시대를 이제 너무 오래전이니까 2018년, 19년 그때 당시 이제 사실 그 뒤로는 이렇다 시대는 보이지 못했어요. 한 번 기술 수출을 이 회사가 2번을 했거든요. 한 번 했을 때 정말 좋은 시세. 그다음 2번째도 좋은 시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노리는 건 3번째예요. 근데 이번에 유의미한 임상 결과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확률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가가 역시나 조정을 받고 난 뒤에 여기에서 좀 흐름이 수상하더라고요. 이날 정말 아무 이슈도 없었어요. 저는 ABL 바이오를 사실 매일 봐요. 네, 정말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한올바이오 파마 ABL 바이오는 정말 매일 봐요. 왜냐하면 시장이 바이오 장세로 가는지 반도체 장세로 가는지 2차 전지 장세로 가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살펴보는 바이오 몇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 한 종목이 ABL 바이오라 정말 이 종목의 시세를 좀 눈여겨보고 그 흐름을 저는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정말 좋고 이 부분이 흐름이 수상하다라는 게 정말 큰 악재가 없는데 주가를 너무 급락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유의 띄우면서 주가를 이평선 정배열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말씀드린 차트는 다 여기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매수를 해야 돼. 매수가가 좋잖아요. 그래야 이렇게 올라가고 난 뒤에 여기 있으면 봤죠? 제가 ABL바이오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의 투자만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퍼센티지가 높잖아요. 이미 여기 올라와서 분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진짜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거 그렇게 좋은 거 알았으면 여기서 사서 이렇게 가는 걸 먹어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올라가고 난 뒤에 분석 이슈 끌어모아서 올라간 거 그런 거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가치를 끌어올려서 올라갔는데 ABL바이오가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왔다라고 해도 기술 수출이 안 되고 만약에 특정 이슈가 없다라면 주가는 다시 내려오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펀더멘탈이 받쳐줘야 주가가 유지하고 더 올라가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분석을 해서 들어가는 건 위험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살펴봐서 여기에 올라갈 종목을 다룬다. 이렇게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 투자 방식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ABL바이오를 한번 다음으로 한번 살펴보면 코스닥 중대형 바이오 종목으로 이전부터 계속 이슈가 있는 부분이에요. 기술 수출. 이 사람 영업이 흑자를 기록했고 이 마일스톤이라고 이제 기술 수출을 하고 난 뒤에 그 임상 효과가 계속해서 좋다라면 그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받는 거예요. 그런 로열티들도 계속해서 ABL바이오로 이렇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요 파이프라인을 한번 살펴보면 이 고용암 치료제, 이 ABA111 이게 이제 임상 일상 중간 결과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인했다는 소식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회사는 정말 기술 수출을 잘해요. 이거는 아직 기술 수출이 안 된 임상 재료 품목인데 이것까지 만약에 이제 기술 수출 잭팟을 터뜨린다라면 주가는 다시 한번 레벨업 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진짜 바이오 회사를 알려드리고 그에 맞는 회사라면 우리가 충분히 바이오 회사라고 겁먹지 말고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2차 전지에서 빠진 그 자금의 수급들이 제가 오늘 오후 시장에서 확실히 느낀 게 많이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 먹거리가 없으니까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더 좋은 이슈가 있다라면 누구나 사겠죠. 근데 이미 고가를 그렸고 거품이라면 누구나 다 빼게 돼요. 외국인 기관 매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들도 투자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래 먹거리가 없다라면 빠지게 되는 거고 그 수급은 다시 미래 전망이 좋은 쪽으로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이 ABL바이오로 이렇게 보세요. 외국인들 이미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보험이나 투신 매수세, 그다음에 연기금의 매수세 이렇게 유입이 되는 게 반도체 2차 전지가 빠지는 이유예요. 물론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힘들 수는 있지만 항상 주식은 앞으로 좀 새롭게 발전되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살피고 그에 맞게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힘드셨고 또 손실도 있을 수 있지만 저와 함께 만나서 매매를 해 나간다라면 이런 외국인과 기관을 이용한 사실 이들은 돈이 많아요. 우리가 저점에 잘 사두고 기다려주고 가만히 있으면 이들이 매수해서 올려줘요. 그럼 기분 좋게 그냥 구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경을 하다가 올라가고 정말 좋은 이슈에 주가가 폭주를 한다. 그때는 수익을 위메이드처럼 확보하고 유의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분석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회사를 알고 있고 이 회사가 하는 방향성을 안다라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B의 주요 파이프라인 현황을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들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제가 다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 ABL바이오 이렇게 분할 매수 접근 유효하니까 그렇게 한번 투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호재가 기대되는 ABL바이오 내일장 종목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 매도 시점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 노란톡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그 시점부터 다른 추천주들까지 모든 자료집들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들어오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테마죠. 저희 STO를 비롯해서 다른 테마 리포트들까지 저희가 전부 무료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딱 선착순 100분께만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서 들어오셔서 이 자료집 모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안에 관련된 내용들 또 관련 주들 많이 담겨 있으니까요. 어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입장 코드는 1212고요. 혹시 이 방법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들어가셔서 받는 번호 샵 0082 입력하시고 메시지 내용에 한선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의 핵심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의 이민정책 이슈와 관련해 수혜를 받는 엑스페릭스가 오늘의 스타킹에 올랐습니다. 또 중국 요소수 수출 제한으로 유니온도 함께 올랐고요. 마지막으로 내일장 바이킹 종목은 ABL 바이오였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 오직 노란톡에서만 공개가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노란톡에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님이 아주 친절하게 답변 주실 겁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